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의미에서 학부모님들이 물건을 보내주시고 근데 이 아리백도 모르고 주택 청탁도 모른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아나바다를 알지 못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아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함께 근검 전략하자는 의미의 줄임말인데요. 이 말은 이미 오래전에 공식화된 단어입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세종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냐고 교사에게 물었는데요. 이날 어린이집에서는 아나바다 시장 놀이가 열렸고 교실에 크게 아나바다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흔히 통용되는 이 줄임말도 몰랐던 건데요. 아나바다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를 줄여 만든 말로 국어사전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IMF 금융구제 신청 이후 1998년 국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며 자발적으로 시작된 아나바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모든 국민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흔한 말인 거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인데요. 윤 대통령만 이를 모르고 있던 셈입니다. 평생 사회공헌과 나눔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그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은 29일 아나바다도 몰라, 아리백도 몰라, 청약통장도 몰라, 진짜 민생이 뭔지는 알까라며 윤 대통령의 무식함을 비꼬았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아나바다도 모르는 대통령이 어떻게 민생을 거론하고 나아가 나라 살림까지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개탄했는데요. 뭐래도 이 부족한 이 삐삐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다 쪽팔립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메이냐 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점에서? 정말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검사 생활 한 10년 하면 그 XX 이 XX 그 일상어가 돼버리니까. XX가 입에 붙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 말고는 호칭에 있어서 XX가 입에 붙습니다. 그 XX 대상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공식석상에는 안 하죠. 아무튼 사석에서라도. 네, 사석에서는 그냥 XX가 입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XX니까. 예. 근데 그걸 너무 쉽게 긴장을 푼 거죠. 그리고 그냥 평소에 말버릇이 나온 거다. 예, 평소대로 한 건데 예. 야 이게 이렇게 내가 욕을 먹을 일이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걸로 큰 일이 돼버리니까 예. 뭐 인정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요. 정말 쿨하게 인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긴장을 너무 빨리 풀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저 장관하고 참모들한테 좀 편하게 속내를 갖다 좀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또 다 찍혔네. 내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내 참 유감이다. 앞으로 내 이런 일 없도록 유의하겠다. 그럼 그거 이해하고 넘어가지요. 윤 대통령의 순방기간 욕설 논란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검사 생활 한 10년만 하면 새끼가 입에 붙는다며 윤 대통령이 조금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해 주목받았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보다 윤 대통령이 조금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 같은 망언을 남발했는데요. 어떻게 두둔할 게 없어서 이걸 다 두둔할까요? 그럼 검사 출신들은 모두 이 새끼 저 새끼가 너무 당연한 거라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조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는데요. 사법연수원 18기로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5년 선배입니다. 물론 나이는 윤 대통령이 더 많죠. 구술을 했으니 당연한 겁니다. 조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한 10년만 하면 그 새끼 이 새끼가 입에 붙는다며 공식적인 자리 말고는 호칭에 있어서 새끼가 입에 붙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공식석상에서는 안 하지만 사석에서는 그냥 새끼가 입에 붙는다. 윤 대통령이 너무 쉽게 긴장을 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평소대로 한 건데 야 이게 이렇게 내가 욕을 먹을 일이냐 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나중에 보니까 넘어갈 일이 아닌 거로 큰일이 되어버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욕설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를 두고는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긴장을 너무 빨리 풀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장관하고 참모들한테 편하게 속내를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도 다 찍혀서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참 유감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지층 결집을 꼽았는데요. 조 의원은 지금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반등의 기미도 없고 반등을 할 만한 계기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 내가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층마저 흔들릴까봐 그분들이라도 결속시켜야 된다는 절박감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사과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며 매일 오르는 환율, 주가, 물가를 봐라. 지금 한숨 쉬는 사람들이 한둘이냐. 잘못하다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나올까봐 저는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어쨌든 전공법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외교 참사의 원인이 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이번에 미국 부통령도 왔으니까 심도 깊게 얘기해서 어떤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도 물밑으로 대화해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저렇게 고압적인 태도에서 전환하도록 계기를 마련해서 그 결과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 그게 사실 전공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무식하고 무능한 이 정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1도 안 됩니다. 이동원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사실 대통령께서 정말 진솔하게 해명하고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를 구했다라면 또 그리고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본인의 그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께 또 사과를 했다라면 더 오늘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이건 분명히 바이든으로도 들리고 그다음에 그걸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했건 한국 의회를 대상으로 했건 간에 소위 XX 발언을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고 홍보수석이 확인해 준 만큼 이것은 100번 국민들께 사과해도 부족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전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해임 건의안은 건의한 대로 저희가 확실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이고 인사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